이재명 대표 정치 생명은 이제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그의 음성은 민주당의 기반을 흔드는 치명적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몰락은 곧 민주당의 내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국가 세력의 소탕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한 이는 국가 정상화를 위한 결정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 김진성의 자백과 함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이재명이가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전화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재명의 변호인단은 녹취록을 짜집기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녹취록 전체 공개를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정에서 이재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짜집기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자폭 증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목소리가 공개되는 그 순간 이 사건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수많은 개딸들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방청석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측의 전략은 완벽하게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재명의 정치적 몰락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002년 그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은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성남시장을 겨냥해서 KBS PD와 공모해서 검사를 사칭하는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면서 마치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이대엽 시장의 부정적인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김진성은 고 김병량 민주당 소속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습니다. 그는 이재명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이는 검사 사칭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김진성은 법정에서 이재명의 정치를 돕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이재명은 법정에서 김진성과의 관계를 위험한 관계라고 표현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김진성은 위증을 했다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이가 위증을 교사한 정황,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해 버렸습니다. 김진성의 자백은 이재명의 인간적 배신이 또 다른 배신을 몰고 온 결과입니다. 이재명이가 이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의 정치 생명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 사건의 재판은 9월 30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 11개 사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진성의 자백과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인단은 녹취록 신빙성을 공격하면서 짜집기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재판부가 녹취록을 공개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재명 측의 방어 논리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은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이재명의 피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출두해야 합니다. 그날 이재명은 어떤 여우 같은 진술로 빠져나가려 해도 이미 제출된 증거들이 너무나 결정적인 것이라 그의 방어 논리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 후에 구형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은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심리가 복잡하지 않고 빠르게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건들은 정치적 대응을 통해서 재판 절차를 늦출 수 있지만 위증교사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은 대법원이 최근 위증범죄와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판사들은 위증교사 범죄를 매우 재질이 나쁜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위증범죄보다 교사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범죄 혐의를 부인합니다. 반성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표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10월 또는 11월 초에 결정적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권력 지형도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이재명이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민주당 대표적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그를 둘러싼 갈등은 크게 달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좌파 진영 전체의 권력 투쟁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문재인 사이는 오래전부터 여러 사건에 깊은 갈등, 배신이 쌓여 있습니다. 첫 갈등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과 전해철 등 친문 세력이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이재명을 북한 방문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쌍방울 불법 송금 사건의 단초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갈등의 불씨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또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이 조국당을 지원했다는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친문과 친명 세력 간의 갈등은 극도로 격화되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친문 학살이 벌어진 배경입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친문의 핵심 전해철을 영입하면서 또 다른 친문 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동연과 전해철의 결합은 민주당 권력 구도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김동연은 이재명의 25만원 현금 지원법에도 반대했습니다. 친문 세력과 손을 잡고 반명 세력으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전해철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재명과는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경쟁자였습니다. 이번 영입은 친문 세력의 재결집을 의미합니다. 이재명에게는 정치적 위협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주당 내부의 친문과 친명 세력 간의 권력 투쟁은 더욱 치열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개딸과 대깨문으로 대표되는 지지자들 간의 권력 투쟁도 격화될 것입니다. 친문 세력은 이재명의 몰락을 기회 삼아서 다시
민주당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친명 세력은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투쟁은 격화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정치적 위기는 친문과 친명 세력 간의 갈등을 극도로 가속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분이 심화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위증 교사 사건은 좌파 진영을 정화하는 데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는 반국가 세력의 청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태양을 향해 질주하는 강물처럼 우리 보수 진영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